안녕하세요.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뺐다 작가 이동신입니다. 교통사고 분쟁 중에 이제 그 과실 분쟁이 좀 제일 많습니다. 과실, 제가 뭐 사고 직후에 뭐 현장에도 많이 나가봤는데 그 현장에 나가면은 다들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자주 듣는 얘기가 나는 그 가만히 서 있었는데 상대방이 와서 받았다 이러거든요. 근데 그 가만히 서 있었다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. 그 가만히 서 있었다는 얘기는 사고 나기 6초나 7초 이전에 정지했다 그러면은 뭐 그분 말이 맞는데 보통은 뭐 사고 나기 직전, 그러니까 2, 3초 전에 일단 멈추었는데 상대방이 와서 받았다 그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뭐 사고 누가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에는 우선권이 있는데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고 그다음에 우선권이 없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은 그 주로 발생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정도면 거의 한 사고의 80%다 커버됩니다. 뭐 과실에 대해서는 한문철 변호사님 방송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오늘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이제 교차로에서 이렇게 사고 많이 나죠. 교차로 사고. 두 번째는 차선 변경주 사고. 세 번째는 추돌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과실을 논하기 전에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우선 누가 이제 교통법규 위반했는지가 중요하고 뭐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이 이제 가해자가 되겠죠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피해자를 할지라도 그 예측 가능성,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와서 소홀히가 닿았다 그러면 피해자도 과실이 좀 많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는 피한 가능성, 그러니까 핸들 조작을 해서 피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풀로 밟아가지고 피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소홀을 하게 되면 피해자도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세 가지 법규 위반 여부, 그 다음에 그 예측 가능성, 피한 가능성, 그 세 가지를 본토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첫째는 교차로 사고, 뭐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은 뭐 신호 위반한 사람이 100% 가해자죠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신호등 없는 교차로. 뭐 이 교차로에서 뭐 도로폭이 비슷하다 이러면은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선진입한 차량 과실이 30%, 후진입한 차량 과실을 70%를 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동시 진입했다 이럴 경우에는 뭐 대로 소로를 구분하거든요. 그러면은 그 대로에서 진입한 차 과실이 30%, 소로에서 진입한 과실이 70%를 봅니다. 두 번째, 만약에 동시 진입했는데 뭐 도로 폭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30%, 그다음에 소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을 70%를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만약에 도로 폭도 비슷하고 동시 진입했다 이럴 경우에는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측에서 오는 차량 과실이 40%, 그다음에 그 왼쪽에서 오는 차량 과실이 60% 되겠습니다. 다음은 그 차선 변경 중 사고. 사실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상당히 많죠. 그래서 뭐 기본은 차선 변경한 차량이 과실이 70%, 직진하는 차량이 30%입니다. 그런데 이제 7대3이 기본인데 만약에 급차선 변경했다 그러면은 조정을 해가지고 급차선 변경한 차량 과실 80%, 그다음에 직진한 차량 과실 20%를 봅니다. 또 이런 경우도 있죠. 차선 변경할 때 보통 한 개 차로씩 하는데 뭐 두 개 차로나 세 개 차로 한꺼번에 이게 차선 변경했다. 이럴 경우에는 과실이 20%더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선 변경한 차량 과실이 90%, 직진한 차량 과실 10%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요즘 그 한문철 변호사님 좋아하는 100대 빵이죠. 뭐 차선 변경도 도저히 뭐 피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정체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 틀었을 경우에는 뭐 피할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예전에는 이런 걸 좀 입증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입증이 되면은 뭐 차선 변경 사고를 하더라도 100대 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백대빵 해서 뭐 인정을 하면 좋은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죠.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뭐 좀 많이 다투어야 될 거예요. 근데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 그러면은 또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. 상대방이. 그래서 앞차가 갑자기 나오는 걸 조금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하는지를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백대빵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블랙박스가 있어야죠. 블랙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영상을 본 사람들 대부분이 이거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고 해야 이게 백대빵이 인정됩니다. 마지막으로 추돌 사고. 뭐 추돌 사고는 여러분 경험이 많을 거예요. 추돌 사고는 일단 뭐 뒤에서 받은 차가 100% 과실입니다. 단지 이제 앞차가 이유 없는 급정을 했다 그러면은 앞차한테 과실을 20% 정도 물릴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유 없는 급정은 좀 드물죠. 뭐 다 뭐 강아지가 튀어났거나 앞차가 급정했거나 뭐 이유가 다 있습니다. 이유 없는 급정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. 그래서 입증은 뒤에 차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다중추돌 사고.
뭐 삼중 추돌이나 사중 추돌 사고 났을 때 어떤 책임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경찰관이 제일 앞에 차한테 묻습니다. 당신 그 충격이 몇 번 느꼈느냐고 묻거든요. 그러니까 충격을 한 번 느꼈다 하면은 뭐 가운데 차는 과실이 없죠. 뒤에 차가 빵 쳐가지고 한 번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고. 그런데 앞에 차 운전자분이 충격을 두 번 받은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가운데 차가 한 번 치고 그다음에 뒤에 차가 또 따로 세 번째 차가 친 거예요. 그러면은 과실이 가운데 차가 50%, 세 번째 차가 이렇게 50% 해서 약간 그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. 그 한문철 변호사 TV 보면은 뭐 과실이 아주 명쾌하죠. 100대 빵 해서. 근데 실무에서는 과실이 이렇게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옵니다.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또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 그 과실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. 보험회사 직원이 그 한문철 변호사님처럼 100대 빵을 해도 뭐 차주가 인정을 안 하면은 뭐 확정을 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뭐 처리가 안 될 때, 서로 합의가 안 될 때, 그 손해보험협회 안에 그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. 거기다 올리거든요. 여기도 이제 그 결정이 되면은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고, 여기도 3심제입니다. 3심제. 1차는 대표 협의회가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은 소심의위원회,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. 3심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, 그 손해보험협회에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. 여기서 뭐 결정되는 거 중에 뭐 소송으로 가는 비율은 뭐 되게 낮고, 뭐 설사 간다 하더라도 거의 한 87%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다들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 본인이 잘못했더라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, 본인이 원래 과실보다도 적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도 이거는 매일 이렇게 과실을 판정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있지만은 뭐 계약자들이 등기점을 내가지고 궁리지책으로 가는데 이게 한 달에 보니까 5천 건 이상이 그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뭐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어가지고 뭐 소송 가는 확률도 한 6% 정도밖에 안 되고 가서 이제 번복되는 경우는 한 10%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과실 문제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열받지 마시고 보험 할증은 뭐 과실 비율보다는 사실은 그 대인 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러니까 뭐 과실 때문에 뭐 서로 감정적으로 가면은 뭐 병원에 안 갈 것도 서로 가게 되니까 뭐 가급적 뭐 보험회사에 맡겨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분쟁이 많은 과실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